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추념일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보수단체들이 4.3 평화공원의 전시물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발포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4.3 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절 기념대회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4.3 평화공원에는 이렇게 당시 촬영됐던 사진을 비롯해 문서와 동영상 등 수백 점이 전시돼 4.3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등은 전시를 금지하고 위자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기념관이 4.3을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하게 진압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 노선은 언급하지 않아 편향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영상 등도 함께 전시해 4.3을 반인륜적 학살로 암시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난경 대학살 이런 영상 이런 거 갖다가 전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압이 이승만 정부군이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선입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4.3 평화재단은 전시물은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집단 학살은 참고 사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훈을 관람객들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된 것이지 이러한 그 세계 제노사이드들이 4.3과 연관시키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4.3 희생자 재심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4.3 추념일을 앞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공무원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보조금 사기 사건 피해를 입은 고모 씨. 당시 30%의 자부담금만 들이면 감귤하우스 시설비 70%를 지원해준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사업은 중단됐고 투자금은 여태껏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땅을 지금 평당 10만 원 가는 땅을 팔아도 그 빚을 못 갚으니 천평하면은 1억 2천인데. 고 씨와 함께 사기를 당한 농민은 40여 명.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 금액은 16억여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에 빚까지 지며 투자했던 일부 농민들은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은행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피해자들과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말이 나야 이렇게 하거든 저렇게 하거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수단이에요. 최근 한 피해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농민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공무원도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다 보니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곶자왈과 붙어있는 연접 지역의 사유지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0억 원을 들여 사유지 60헥타르를 사들이고 산림청과 협의해 2023년까지 250헥타르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곶자왈 매입 예정지가 대부분 마을 소유거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의 오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름 도립공원이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오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도립공원을 시범 지정해 생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제주 동부와 중부의 오름 209군데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고 올해는 서부 지역 오름 113군데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세월호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팽목항에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 슬프지만 아름다운 기억의 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의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뼘 남짓한 도자기 타일이 엄마와 아이들 앞에 놓였습니다. 팽목항 방파제에 만들어지고 있는 세월호 기억의 벽에 붙일 타일들입니다. 노란 리본부터 풍선과 나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이름까지 미안한 마음을 서툰 붓질로 담아냅니다. 어른들 잘못해서 많은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 아이는 거기에 끼지 않으려면 밥도 없고 언젠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린이 문학인들의 주도로 지난해 11월 시작된 추모 타일 그리기 행사는 유가족들의 참여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구워낸 타일들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참사의 아픔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때문에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기억은 한편의 생존을 위한 저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170여 미터 길이의 팽목항 벽에 현재까지 설치된 타일은 1,700여 장. 전국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5천여 개의 기억의 타일은 다음 달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팽목항에 남아있는 벽면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밤사이 황사는 물러났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출근길 꽤 쌀쌀합니다. 이 며칠 워낙 따뜻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간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좋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6도에서 7도, 낮 기온은 8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진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4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그래도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6도 내외, 낮 기온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윗세오름의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섬적도 하늘은 종일 화창하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반짝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제주시 1도 이동의 2층 주택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이불류와 장롱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녀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장관은 김우남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선 국가업 유산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세계 농어업 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녀학교 시설비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서 해녀들과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